녹차들이 있는데 제주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녹차로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. 농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 인간에 필요한 것들, 채소도 그럴 수 있고 콩, 보리 다 할 수 있었었는데,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주 지역 농업적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었고요.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있어서 감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, 그 역할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감귤 농업을 했었을 겁니다. 근데 감귤 농업이 갖고 있는 그 현실적 문제점들 어느 정도 이제 하중이 좀 생기고 있고요. 그거에 따르는 대체 장목이 이제 시급한 과제로 또 올라왔었는데, 그러면서 제가 농업에 입문했었어요. 감귤이 아닌 또 다음 세대의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작물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, 콩이 그게 역할이 가능할 것이냐, 아니면 뭐 블루베리라든지 키위라든지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. 그 중에 여러 작목 중에 고민한 끝이 녹차였어요. 녹차 정도면은 밀감이 그랬듯이 이후 30년은 한 세대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랜 생각 끝에 녹차를 결심하게 됐고, 그리고 그걸 이제 산업적으로 키우려면 사실 전업적으로 뛰어야 된다. 모든 것을 내 갖고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정열이라든지 뭐 금전적 부분까지 이 사업에 올인했을 때만이 그 효과가 올 수 있는 거고, 그냥 단순 그냥 농업 그냥 그 뭡니까 계승적 농업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한 농업 갖고서는 이걸 지역에 산업적으로 뿌리내리기는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전력 투구하자,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6년쯤 되셨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좀 결의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이죠, 결이. 결의를 하셨다가 지금 실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, 네. 그러니까 그 산업적 가치로 봤을 때 녹차라고 하는 작물과 실제 현실로서의 어떤 녹차라고 하는 작물, 이게 약간 좀 뭐 괴리감이 있는 건지,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. 제가 생각보다는 녹차가 어려운 길을,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요. 상당히 어려운 가시밭길입니다. 그다음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, 길을 찾아야 되는데, 일단 제 자신한테 주어진 질문이죠. 여기서 그만둘 것이냐, 계속 행진할 것이냐. 근데 모든 일이 그거 같아요. 중도에 그만둔 과정, 그 속에 아무런 남는 게 없을 것 같고, 근데 내가 끝내 내가 내 스스로 가치가 인정되고 그거를 일정 정도 성과까지만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성과물이 결국 뭐 차후 세대의 그 선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, 내가 직접 얻지 못하는 결과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, 그 씨알이 될 수 있는,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가 내 역할이다. 그까지는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계속의 의미를 두는 거고, 또 그 방식은, 살아남는 방식은 뭐 전통적인 한 가지 고집만으로 그게 생산이 안 되니, 판로가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, 그런 소비자의 취향하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의 그런 경향하고 뭐 트렌드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서 내가 이 녹차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거리도 될 수 있고, 뭐 체험거리도 될 수 있고,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농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을 붙이고 있는 거죠. 생존 하나의 방법이죠. 뭐. 뭐 사실 이제 녹차, 제주도에 이제 녹차 다원들이 좀 많이 있고, 제주 지역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뭐 관광적인 이런 요소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초록모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동물농부라고 하는, 되게 뭐 농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뭐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지. 사실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제 생산자 역할에서의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었는데,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답이 못 찾는 거였고, 그다음에 그 이후에
자연과의 연계 방안. 현재 녹차밭 같은 경우는 사람들 와서 되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걸 수익적 부분하고 결부시켜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, 이런 부분은 사실 제한테는 좀 한계가 있죠. 무리가 있죠. 이걸 누군가가 풀어줬으면. 근데 사실 녹차의 특성이 1차의 기본적 그런 생산의 의미도 있지만 3차적 부분들 와서 보고 즐기고 또 뭐 먹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.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조정자가 있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으면 사실 그쪽 한 부분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방법이 될 수가 있죠. 근데 지금은 딱히 이렇게 보관이 있는 건 아니고 가능은 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, 이런 과감한 결정들은 사실은 힘들어지는 부분이죠. 뭐 농사에 관심이 많고 귀농하고 하시는 또 40대 중반 뭐 퇴직자들, 또 일단은 농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농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농사를 실제 지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일 자체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워요. 수입적으로는 사실 투입 대비에 대해서 얻는 결과물은 모자라지만, 근데 일하는 자체, 이 공간에서 내가 일하는 자체는 엄청 만족스럽죠.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가요? 이 자체가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, 생산적인 가치를 갖고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, 이런 면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죠. 차밭을 보면서 차가 커나가는 과정들, 병 없이 튼튼하게 열매를 맺어주는 과정들, 이건 내가 이뤄낸 성과물들이단 말이에요. 그걸 바라보는 느낌은 그게 농부의 그 만족감이죠, 그 자체가. 근데 이 열매 자체를 시장에 내서 이제 팔아야 현금이 돼야, 이건 또 다른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, 그것이 없었을 때 그 자기의 본질적 만족감을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이냐, 포기할 것이냐, 뭐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냐, 그런 건데. 사실은 개별 농부들이 사실 이제 녹차 농사를 하는 농부가 많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좀 산업적인 고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양파든 어디든 이제 시장에 내놓고 저가라 하더라도 판매하고 할 수 있는데, 녹차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자가 되게 한정돼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, 농사를 지으시면서 애로점이 또 있으시다면 그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겠네요, 그죠? 네. 만약에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녹차를 하면 어떠냐, 만약 그렇게 질문이 물어보면. 들어온다 오면 그 부분은 되게 부정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그 부분은. 사실 투자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. 그건 금전적 부분이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. 나무를 하나 키워서 그 열매를 얻으려면 사실 뭐 6년 7년은 금방이거든요. 그 수입 없이 6년 7년을 계속 토양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,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. 진짜 즐기지 않으면 진짜 그죠? 힘들겠네요, 그죠? 돈이 얼마나 남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. 그 다음에 또 생산만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걸 즉각적으로 사주는 면, 그것도 희망적으로 봐서 할 수는 있는데, 단순히 그냥 원료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가공 기술력 또한 그 사이에 또 쌓아야 돼요. 그죠? 가공 기술이라는 부분, 기술적 부분도 그렇지만 기계 설비 부분도 또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런 가공 기술과 뭐 설비가 갖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갖고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, 어느 세월에 새가 있다. 차 만들고 마케팅하고, 그러겠네.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. 그래서 기업화, 그렇죠. 소규모라 하더라도 기업화돼야 되는구나. 조직화돼야 되는 거고,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, 아니면 이제 대기업이, 돈 많은 대기업이 그 차후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해서 이런 걸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모를까, 일반 민간이 보기 좋다고 한번 뛰어들어보자 했다고는 쉽지 않은 부분은. 쉽지 않죠. 예. 자,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